모의고사 치르시느라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점수에 실망하지도 말고 항상 자만하지도 말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틀린 부분들 확인하시고 메우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오늘 그 문제들 중에서 지문들 정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 지문 외에도 다른 5개 지문들을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꼭 그 지문들을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5회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요, 25번 문제부터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상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예요. 먼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인 또 기타 종업은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데 이거 기출이 됐었죠, 여러분들?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공시 널리 보이게 하는 송달 방법인데 공시송달은 어느 때 할 수 있느냐?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자, 공시송달은 어느 때 할 수 있다?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해? 그럼 거기다가 그냥 서류를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때는 그냥 서류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그냥 그냥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자, 그냥 자, 이런 때는 그냥 서류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유치송달이라고 해요. 그냥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는 공시송달의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지방교육세는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죠.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위에서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지방세, 목적세 그러면 우리 목적세 교교농 찌찌에서 지방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예, 목적세입니다. 취득과 보유시에만 부과되죠. 그 다음에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권이요. 조세들 상관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합교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는데, 담합교. 자, 담합교요.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한, 총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호간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서 조세들 상관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합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디귿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 제척기간은 7년이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국세 일반적인 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냥 양도소득세면 10년, 7년, 5년인데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예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이게 증여세 규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제척기간은 15년, 10년입니다.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이요. 그래서 요거는 자 상속세, 증여세를 따라서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자 무신고에 따라 몇 년입니까? 요거 15년입니다. 15년. 그래서 일반 국세 무신고는 7년이지만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그냥 양도세하고 달리 얘는 증여세 규정 따라서 무신고 15년입니다. 그래서 리을번 틀렸고요. 자, 미음번 보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요. 자, 우리가 체납한 지방세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만 원 체납한 지방세가 5천만 원 자 이상이면 이거 뭡니까? 10년의 소멸시효가 정됩니다. 국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국세는 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정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요.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 5년, 5천만 원 이상 10년. 국세는 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은 기억하고 리을번이 틀렸습니다. 2개죠, 여러분.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 자, 다른 것도 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다 읽어보시되,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걸 보냐면, 하여튼 청구는 90일, 자, 우리가 조세에 관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국가 자체로부터 청구 90일, 결정도 90일. 다만, 국세에서 이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은 그거는 30일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 청구했을 때 청구 90일인데 결정 감사원에 우리가 심사 청구를 구했을 때 결정은 3개월이고요. 자, 어떻든 간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때 이것은 5번 지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다 꼭 읽어보시고, 이 신청에는 신청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 아니라 이거 얼마예요? 2천만 원으로 개정된다고 하더니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자, 그의 배우자라든가 또 사촌인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1천만 원 미만일 때.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받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올해 취득세 과세표준은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여러분이 다양하게 잘 공부를 촘촘하게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다만 연부취득은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죠.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무상취득했을 때는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걸 꼭 중요합니다. 바꾸면 시가인정액으로 바꾸겠죠. 우리가 증여 같은 일반적인 무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고, 근데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을 우리가 증여로 취득했다, 상속을 제외하고, 자,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을 무상취득, 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다 상속 제외라고 돼 있어야 되죠.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 자, 뭘 과세표준하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는데 아닙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합니까?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에서 우리 같은 납세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합니다. 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납세자가 이것은 정하는 가격으로 합니다. 납세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을 상속을 제외하고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때는 자, 우리가 뭘 과세표준하느냐?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납세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여러분 자, 틀렸습니다. 정답이고요. 나머지 지문들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머지 지문도 참 중요하니까 꼭 잘 읽어보셔야 되는 그런 지문들입니다. 이것만 제가 한번 그러면 다 볼까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 간주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증가한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증가한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지목 변경 같은 또 차량 개장 및 선박 종류 변경 같은 간주취득은 사실상 증가한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원칙입니다. 증가한가액. 근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그럼 뭐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지목 변경은 그냥 시가표준액이 아니고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 1억이었는데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5억이 됐다 시가표준액이, 그러면 5억에서 1억 뺀 4억 원이 과세표준되는 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지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시가표준액인데 지목 변경은 그냥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환시가를 뺀 가액으로 한다는 거,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지자체장은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추긴 행위 또는 계산했다. 부당행위 계산이 있다 그러면 뭘 과세표준합니까?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부당행위로 계산됐을 때는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한다는 거,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시가인정액으로. 그래서 원래는 유상승기 취득은 자,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지만 이렇게 부당행위로 계산됐을 때는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부당행위로 계산한 것을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이가 금액을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인정액이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날 때, 자 그럴 때 조세부당 감소가 있다고 보고, 그럴 때는 부당행위로 계산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시가인정액을 과순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둡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연결이 틀린 거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취득세 표준세율 상산8,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식의 봐유 요건데요.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요, 요거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신축했다 원시축이니까 원팔 2.8%. 매매로 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의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U10, 20, 농지면 1%에다 2% 플러스해서 3%. 자, 1,000분의 30이어죠. 농지 이외의 것을 유상취득하면 U10, 20,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유상취득했다 U10, 20, 2%에다가 옛날 등록세세율 2%에다가 옛날 취득세세율 2% 플러스해서 4%예요. 자, 여기서 농지를 매매로 유상취득하면 3%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꼭 다 역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는데 무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취득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든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2주택까지, 자 주택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취득이니까 1가구 1주택 취득이니까 이때는 자 무조건 1,000분의 10 1%입니다. 여러분 6억 저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득가격이 6억 원이 하니까 1%입니다. 여러분들 1,000분의 10 즉 1%. 2번 정답이고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자, 취득세 표준세 같은 스토리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29번 문제 보니까 옳은 거예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이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신탁. 위탁제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거죠. 믿고 맡긴 것뿐이고, 수탁자는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를 돌려줘야 되고,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해지로 인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부과되지 않는데, 다만 여러분요, 주택조합 등 신탁재산의 주택조합 등과 자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한다? 이거 제외, 즉 과세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고. 그래서 이거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입니다. 자, 제가 항상 왜 신탁법에 의한 이렇게 하느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봅니다. 취득세 감면 시에는 감면세계 20%로 자 뭐가 부과돼요? 감면세계 부가세로서 부과되는 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있을 때 감면세계 부가세로서는 뭐가 부과되냐?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감면받았을 때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세 감면받았을 때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되고, 증여재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과세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러분, 자 올해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꼭 중요한데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 부담부 증여 포함입니다. 우리가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다. 자, 일반적인 증여, 부담부 증여 포함해서 증여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꼭 알아두셔야죠. 취득일로부터 아니고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3개월 내에 우리가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고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가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계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그것도 상속계실로부터 6개월 이런 거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꼭 기억합니다. 자, 4번이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의 매수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부과합니다. 자, 어떤 세율로 부과합니까?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7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환상법, 공건위, 벌. 자, 환상법 어긴 공건위 벌 줘야 한다. 그래서 환상법 어긴 공건위 벌 줘야 한다. 자, 7가지 어떻게 외웁니까? 환상법, 공건위, 벌. 자, 환매 등기를 평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에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 돈 빌려준 동창들 왔다 갔다 하고 형식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이겁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자, 수업 들었던 분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생각나세요? 이거 형식 취득으로 이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이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등기 공짜로 안 해줍니다.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권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걸렸다 그러면 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어요. 조세 포탈하고 작성했죠.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예요. 100분의 80. 80% 가산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간주 취득,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른 집은 꼭 다 읽어보시되, 이거 같으면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은 무독립 8.15 이거 취득세 표준세를 외운 거에 등록면허세 소유권에 관한 등기 무조건 뒤에 겁니다. 무독립 8.15 이거. 자, 3번입니다.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자,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요. 자, 우리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할 때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세합니까 여러분? 자,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특례세율 아닙니다. 아니고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취득세가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법인등기 표준세율이 3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표준세율이 그냥 3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항상 주의할 거, 여러분 뭘 주의해야 되냐면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 병원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 중과세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나머지 지문들도 꼭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또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꼭 읽어보시고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거 신고 의제죠. 무신고 과소시가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도 시험에 잘 나오죠.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그래서 무신고 과소시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고라는 말에 빠졌네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그래서 무신고 과소시가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 중요합니다. 꼭 잘 보시고요.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역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납세무자에 관한 게 올해 또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종합문제 대비해서 꼭 다 읽어보시고 다 중요합니다. 다 읽어보셔야 되고 5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벌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여러분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냐?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니고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자, 그래서 취득세나 우리가 재산세, 취득세라든가
재산세에서 채비지 보류주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상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채비지 보류주요,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납세의무자 보시면 취득세에서도 그렇고요, 재산세에서도 그렇고, 자, 누가 납세의무자냐? 사업시행자가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채비지 보류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작년에 이제 취득세 문제에서는 요거 시험에 정답점으로 나왔었고요. 하여튼 채비지 보류주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꼭 주의합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2번 문제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잘 보셔야죠. 작년에도 세율 문제가 나왔지만 올해도 또 역시 중요하고, 올해는 다만 과세표준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요. 어떤 간에 중요합니다. 자, 그럴 때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급 학장용 건축물은 고급 학장, 골프장 내 건축물은 사실상 건축물이니까 요거는 4%입니다. 자, 4%인데, 근데 자, 우리 취득세,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에서 고급주택을 다른 세목, 다른 주택과 일반 주택과 달리 중과세한다, 고율의 세율이 정된다, 틀립니다.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4% 틀렸습니다. 자, 고급주택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나머지 질문들 다 중요하니까 꼭 읽어봅니다. 33번 문제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33번 문제는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다 기본적으로 꼭 알아셔야 되는 중요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네요. 읽어보시고, 자, 올해 같으면 분할 납부 같은 것도 여러분요, 지자체는 재산세 납부월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자, 재산세는 납부월세액 250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재산세 납부월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 150만 원. 이런 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례를. 자,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개월. 올해 분납기한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뀐 거, 요거 시험에서 물어볼 건데, 전국에 강의 들은 수험생 10만 명 다 맞춥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산세 납부월세 250 초과할 때 납부월세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3개월 내 분할 납부, 2개월에서 바뀐 거 꼭 알아두시고, 처리 기준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할 때는 250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납부월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꼭 기억하셔야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주택의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런데,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주택이요,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이 30만 원 아니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가 정부했던 앞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안다니고 할 수 있다. 어떤 거예요? 주택분이요. 토지분은, 자,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토지분은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은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이 2분의 1은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 두 번 나눠 징수하는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에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걸 또 이 주택분 재산세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 20만 원 이하일 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고 바꿨죠? 아니고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어떤 건 틀렸습니다. 20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고, 20만 원 초과하면, 자,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 2분의 1은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부가징수합니다. 그래서 꼭 납기 주택분은 상처럼 알아두셔야죠. 작년에도 나왔지만. 34번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자, 건축물은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건축물 무조건 아닙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내 소지한 농지, 여러분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토지가 나오면 재산세에서 배운 그 토지 유형 구분을 해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대상이 되고, 분리상 토지면 아니고, 꼭 이렇게 해요. 자, 농지요,
농지는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위치를 봅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를 보는데 도시 지역 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내에 있어요. 그러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도시 지역 내라도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는 있을 곳에 있는 건데 개인소유주택 농지. 근데 도시 지역 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종합.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별도 종합은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도시역 밖에 목장 용지 등 법정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아이고 볼 거 없네.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 없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정한 임대주택. 우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지금 생략이 많이 돼 있지만 조건은 다 요건을 갖췄다고 하고요.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해서 배제됩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죠. 과세표준 요거 합산 배제 대상 주택입니다.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 주택. 물론 이런 주택을 보유하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물론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해 줘야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록 문화유산 주택, 또 기숙사면 사원용 주택, 또 미분양 주택 이런 것들은 보유하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해 주게 돼 있고요. 요 대상 아니라고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되고, 고을 확장용 건축물 속 토지, 고율 분리죠. 토지가 나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재산세에서 4% 고율 분리상이잖아요.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고을 확장, 골프장 내 고을 확장 건축물의 속토지, 골프장 내 건축물의 속토지 이런 것들은 고율 분리니까 종부세 대상이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율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상에 않는 것은 3개가 정답입니다. 3번 정답이고요.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35번 문제를 보시면 35번이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종합부동산세는 요것도 바로 그냥 다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지문들이지만 4번 바로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요. 법령에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 원을 공시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다 두 개가 나란히 있거나 그래야지 성립할 때 하나 쏙 빼고 숨겨가지고 이렇게 출제하는 거.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 고득점입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요. 주택 1세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곱해야 됩니다. 종부세는 주택분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60%. 공정시장가의 비율 60%를 곱한 금액인데 이게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생략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를 곱한 금액이다. 그래서 4번이 이거 정답입니다. 항상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원래 배웠던 그 요건을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꼭. 종부세 분할 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안 되고요. 4번 정답입니다.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36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소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는지 잘 보셔야죠. 양도세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랍니다. 양도당 시 실지 양도한 가액이 4억이고 기준시가 2억이고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를 중에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은 근데 불분명한 번호예요. 매매사가액과 감정가액이 없고 기준시가 1억이고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분명하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해야 되는데 매매사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뭘 적용한다? 매감,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 직접 비용이 합한 금액이 2억 5천이래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보유기한은 2년 4개월이고 이럴 때는 뭘 눈치채야 되냐면 우리 양도채 계산 시에 필요경비 산정 원리에서요. 이런 경우에는 양도 자본적 지출과 양도 직접 비용 합한 금액하고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계산 공제 합한 금액하고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거. 이 문제에서는 단서가요. 단 양도채액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양도소 금액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서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보유기간은 2년 4개월이라는 것은 장특공제상이 아니라는 것도 눈치채셔야 되고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먼저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은 4억이죠. 4억이고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채액 구해야 하는데 필요경비 취득가액이 지금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뭐로 해야 돼요? 환산취득가액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기타 필요경비로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요거하고 합한금액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이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비교해가지고 둘 중 어떤 거요? 큰 금액을 맥시멈 양도책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는 둘 중 큰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양도가에서 필요경비 일단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자 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은 2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산취득가액만 한번 구해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환산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이거 4억이죠. 지금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4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취득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자 2억이 됩니다. 4억의 절반이니까. 자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은 2억이에요.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해보나 마나요. 이건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환산취득가액과 자본주출액 양도비용 합계액을 비교해봐요. 그럼 둘 중 어떤 게 더 커요? 자 이게 더 크죠 여러분들? 자본적 주출액 양도비용 합반금액이 지금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요거보다 크잖아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해보나 마나요. 토지 건물은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등기됐다고 했어야 되는데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1억에다가 공제율 3%예요. 1억에 3%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은 구하지 말고 일단은 이런 경우에 환산취득가액만 구한 다음에 환산취득가액하고 2억하고 바로 비교하니까 자본주출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더 커요. 그럼 2억 5천이에요. 그러면 필요경비가 2억 5천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요. 그러면 4억에서 여기서 써드릴까요? 그러면 4억에서 필요경비 2억 5천을 빼니까 자 양도 차액은 얼마가 되냐? 그러면 양도 차액은 얼마입니까? 4억에서 2억 5천 빼니까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고 그러면 자 가필 차장소잖아요. 우리 양도수금액 구하려면 그러면 양도 차액이 지금 1억 5천이래요. 자 그러면 장특공제액은 공제되는데 2년 4개월 항상 장특공제 나왔다. 몇 년? 3년 또 일려야죠. 자 저 장특공제액은 이게 지금 3년을 보유 못했으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소득금액은 그대로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양도차액이 1억 5천이면 장특공제상이 아니니까 양도수득금액은 가필차장소 양도수금액은 그대로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37번 문제 볼게요. 37번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 문제도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계산 문제 통과 이러지 말고 꼭 한번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자 그러면 이거는 37번은 3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2번 지문도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이건 뭐고? 기타 소득입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이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바꿔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공제합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근데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 다 꼭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세주택은 여러분 자 작년에도 계산 문제 나왔지만 전세주택은 몇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3주택이라고 무조건 과세하는 건 아니고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소위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총 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즉 전세주택은 3주택부터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 세 채를 소유하고 자 보증금 월세주택과 전세주택의 구별은 딴 거 없어요.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하면 전세주택인데 보증합계액이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 2억 원이다. 3억 초과하지 않았으니 3억
우리 보세요. 주택은 3주택, 전세주택 과세할 때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받기 계획은 3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딱 3억까지도 아니고 3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3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3억 원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전세 계획에서 받은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이거 소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하여튼 3번 정답입니다.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8번 문제는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제 양도미 취득 시기가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데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죠. 올해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정도씩 이런 것들. 자, 2번 바로 봅니다. 장기할부 조건 경우에는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 지급일이다, 첫 할부금 지급일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아니고 중빠른 날입니다. 중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그러면 중빠른 날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또는 사용수기를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수용도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빠른 날, 수용도. 자, 장기할부 조건 매매 중빠른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첫 할부금 지급일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은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서 얘네들은 자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지 취득에 관계없이 80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의지하자. 이런 것들 보시고. 자, 나머지 지문 5번도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번 같으면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인데 환지 처분으로 우리가 교반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을 때 증가 감소된 토지는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이거 다음 날 쏙 빼가지고 시험에 낼 거라고 했는데 자, 제 예상대로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다음 날 이런 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 금도끼, 은도끼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8번은 당연히 2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2번이 되겠고요. 자,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는 또 역시 자, 옳은 거 고른 문제네요. 이번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정상적은 아닌 거로 가정하고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우리가 일식 2주택이 된 경우 일식 2주택 나왔을 때 꼭 기억할 거 양도세에서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지난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했어야 되고 인터벌. 그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자, 우리가 일식 2주택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든 종부세든 양도세든 무조건 몇 년? 3년이요. 3년 내. 자,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새로운 주택을 아닙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했어야지. 종전주택을 양도했어야지. 자, 그래서 우리 일식 2주택이요. 여기 종전주택이 있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일식 2주택 양도세 특례에서 종전주택이 있고요. 종전주택이 있고 이거 팔고 이사 가려고 신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 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요거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되고요. 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요. 3년 내.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이 두 채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이지 여러분 이 신주택 먼저 팔면 안 됩니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법령이 정하는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일반 주택을 각각 1개 수용한 1세대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이거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비과세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농어촌 주택과요. 자, 귀농주택이네요. 농어촌 주택 중에서도 귀농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각각 1개 수용하고 있는 1세대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데 여기서는 왜 틀렸냐면 귀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있어요. 다른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 이농주택 같은 것들은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양도시기 제한이 없는데 귀농주택만 악용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일반 주택을 자 양도를 하는데 몇 년 내요? 예? 자, 몇 년 양도해야 되면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자, 일반 주택을 5년 내 양도할 때 일세일세 양도로 봅니다. 귀농주택만 양도시기 제한이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봅니다, 여러분. 취약, 근무상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국내 각 일개수가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 먼저 해야 돼요. 양도합니다. 자, 수도권 밖에 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요. 이 부득이한 사유,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밖 주택 특례요. 4번 맞습니다. 5번 보시면 법령이 정하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수여하고 있는 경우에 생애 한 차례만 임대주택이 아니라 요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 임대주택 특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거주주택을요. 자, 그래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이 특례를 적용받은 거지 장기 임대주택 특례를 임대주택 먼저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40번 문제 드립니다. 40번 문제는 어떤 얘기냐? 자, 40번 문제도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여러분요, 양도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일단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이돼서 환원된 경우 양도를 보장한다. 그렇죠?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이었는데 자, 이거 그냥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예정시권 합벌세계 3천만 원이라는 그 세 개. 자, 양도세는 분할 납부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한 금액 분할 납부니까 양도세 납부할세기 1,400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400. 1,600이면 600. 1,000 내고 나머지요. 2천 이하일 때는 2천 초과했을 때 3천만 원이다. 2천 초과했을 때는 절반이죠. 2천 초과해서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분납기한이 362예요. 분납기한이 362.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362. 자,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세는 2개월. 그래서 분납기한이요. 분납기한 요거 362입니다. 362 이렇게 기억합니다. 분납기한. 자, 그 다음에 3번 배우자 간 증여세에 대한 이율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고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여러분, 이율과세, 배우자식 경비 속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세액공제 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해요. 근데 자,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 증여 후 우회 양도 이 부당해이 계산부인 특례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우양도 부당해이 계산부인 특례의 경우에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요거 얘네들의 계산을 싹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요. 근데 이율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4번입니다. 국외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계산하는 경우 장특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국외 소재 자산을 양도했을 때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안 써줘요. 국외 자산 양도 시에는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장특공제 안 해주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5번 지문입니다. 자, 5번 지문 보시니까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나요. 하고 나서 그 증축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건물 신축 증축하고 나서 5년 내면 증거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그 감정가액 중에 쓰면 감정가액에 환산취득가액 중에 쓰면 환산취득가액이요. 산출세가 아니고 몇 프로요? 5%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에 더한다는 말은 5% 가산세를 정합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건물 신축 증축하고 나서 몇 년 양도할 때? 5년 양도할 때. 그럴 때 취득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 몇 프로요? 5% 가산세를 적용한다. 꼭 기억하시고 이거 감정가액이지 산출세액에 5%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고요. 자,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만 더 힘내시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막판 2달, 또 막판 1달, 막판 열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끝까지 하나라도 더 보고 최선을 다하시고 부족한 부분 보완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